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고 기회예요. 꼭 나는 저 동네만 살 거야. 내가 자라는 곳이니까 부모님 저기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살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못 사요. 멍하니 바라보고만 더 떨어져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기회라는 건 확률적으로 볼 때 선택사항이 많을 때 기대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선택사항을 줄이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큰 관점의 전환인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려고 해요. 가격이 떨어질 때, 위기가 올 때, 때를 기다리죠. 근데 때는요, 쉽게 오지도 않고 그 때가 오면요, 잘 또 행동도 못 하게 돼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기회예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때도 기회는 있고 주식 가격이 빠질 때도 기회는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기회는 있고 하락할 때도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기회를 찾으려고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때가 아니라 기회다. 그 지점에서는 하워드 막스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하워드 막스는 주기가 있으니까 하락할 때 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런데 특히 주식 관점에서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기회는 있고 하락해도 기회가 있고 그건 주식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주식은 언제나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반면 이제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은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회하고 때하고 조금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일생에서 내 집 마련을 두세 번밖에 하지 않는데 사실 때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투자에서는 때보다 기회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나 가격 안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거죠. 강남 아파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안 빠질 거라고 사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내 집 마련할 때 인식을 한번 깰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내 집 마련도 투자로 했으면 좋겠다. 내 집을 찾을 때 내가 거주할 집을 찾으니까 살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새 집에 있고 좋은 집에 있고 신축 아파트에 있고 엄청 비싼 집에 있으니까 사실 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있거든. 그거는 거주하고 사용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내 집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살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막 매일 강남 아파트만 얘기해서 그렇지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5억 원대도 있고 4억 원대도 이러면 대출을 일으켜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거든요. 관점을 좀 달리해서 투자로 내 집 마련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선택사항이. 그러면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일단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생각을 바꾼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어떤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언제 왔을 때 내가 매입해야겠다 이런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모든 투자는 행동하고 연결돼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필요한 이유는 행동하고 연결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투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책 읽고 막 생각이 바뀌었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건 결국엔 계획이거든요.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행동이 가능합니다. 집값 빠지면 내 집 마련해야지? 이거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 빠졌을 때 내가 사고 대출을 얼마 일으키고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저만 욕하는 거지. 왜 집값 안 빠져? 나 집 사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홀로석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시를 학창시절에 엄청 좋아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예요. 왠지 아냐면 거기에 첫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만남은 기다림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그 기다리는 기간이 행복하다. 그게 기회를 잡는 거죠. 당연히 신흥개발 지역의 투자죠. 결국에는 부동산도 투자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투자는 핵심은 뭐냐면 변화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니까 고급 주택가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개발되는 곳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투자에서는 변화하는 곳을 해야죠. 출발점은 이거예요. 나를 정확히 알 것.
내가 자산이 얼마가 되고 내가 얼마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집이 필요하고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좀 받고 그러면 한 3억대 정도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3억대 집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지역에 3억대가 있지? 그래서 3억대 집이 이렇게 찾아지잖아요. 근데 왜 이 집은 지금 3억이지? 6억 됐다가 3억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1억으로 3억이 오른 건지 그럼 왜 빠졌고 왜 올랐고 이런 공부들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 메타인지가 높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라.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을 찾아라. 그래서 그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찾아보라.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요 이거 있어요. 부동산은 내 돈으로만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불가피하거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면 빚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가격이 엄청 올라 있을 때. 그래서 빚을 일으키는 걸 터부시하지 마시라. 특히 부동산을 살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금리인데 집값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뭔 상관입니까? 반면에 금리가 낮은데 집값은 높아요? 그럼 이거 대출받아서 집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리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5%에서 3%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년에 5억을 대출받으면 이자로 1,000만 원 정도가 싸진 거예요. 1년에. 금리가 그렇게 낮아졌지만 집값은요 5억이 올랐어요. 1,000만 원 아끼려고 5억이 오른 집값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금리가 엄청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이자로. 근데 집값이 금리가 올라서 5억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는가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금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금리 때문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된 건지가 중요한 거죠. 금리 떨어졌어. 집 사야 돼? 아니죠. 집값은 어떻게 됐어?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금리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대상만 물어보거든요. 그 대상은 바뀌지 않아요. 강남 아파트가 바뀝니까? 근데 가격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 가격이라고요. 그건 아주 단순한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은 근데 계속 빠져요. 근데 부동산은 빠지면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의 큰 대원칙은 내 집 마련은 가격이 빠졌을 때 한다. 근데 우리는 가격이 빠졌을 때 집을 못 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점인데 항상 집값이 오를 때만 내 집 마련을 해요. 그 기준도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내가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대가 왔을 때 사야죠. 그래서 목표를 스트레치해서 가져간 다음에 그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사는 거고 그건 개인별로 30%가 있고 40%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2019년, 2020년 가격대로 오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가 결정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재화나 가격이 가장 쌀 때가 있어요. 파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을 때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싼다는 기준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싼 게 아니에요. 싸다는 건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광수야 이거 많이 빠졌어 사.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산다는 건 큰 실수예요. 자산시장에서 싸다는 건 야 이거 이제 오를 것 같아. 야 이제 가격 오른다. 이게 싼 거예요. 언제 자산 가격은 가장 싸다? 파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질 때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오릅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만 많아져요. 이러면 가격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죠. 왜냐면 파는 사람 더 많아지면 더 빠지는 거지.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파는 사람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 파는 사람이 줄겠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또 있냐면 거래량이 확 줄어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 때. 이때는 절대 자산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파는 사람들이 많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산 가격, 내 집 마련도 그때 한다. 근데 그럴 때 수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요. 이때가 모든 자산 시장에서 그 자산을 매입해야 될 때입니다.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요. 이건 뭐냐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격만 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 예측에 대해서 왜 그 가치가 없다라고 하냐면 예측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예측에 너무 기대진 마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긴 한데 전 애널리스트잖아요. 예측을 하는 게 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니까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 예측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전 예측이 이제 숙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예측을 회피하지 않아요. 예측을 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류에 맞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강보와 약보와.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측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제 직업적인 소명을 갖고 있어요. 대신 욕은 먹겠죠, 틀리면. 그런 입장에서 저는 명확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한다. 대신 틀렸을 때 반추하고 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가격이 오르냐 빠지냐 이 예측만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오른다는 예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예측을 할 때 리스크가 적어지잖아요. 현재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하고 동일하게 미래가 갈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집값은 다시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하락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바꾸고 싶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노동하는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러려면 제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지금 집값 오르고 막 빚내서 집 사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런 역할을 일단 해보고 싶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벌 수도 있고 반면에 욕만 진탕 먹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저는 지금만 집중해요. 물론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훨씬 더 비중을 갖는 건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는 일,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채널은 없지만 유튜브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돈이 되겠습니까? 돈 안 돼요. 저 연봉 많이 받던 사람이요. 근데 제가 왜 그 일을 하느냐? 혹시라도 내 말을 한 분이라도 더 들을까 봐.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일단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제 무슨 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광순의 복덕방의 목표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알게 하고 투자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막 급등할 때 무주택자는 집을 샀는데 다주택자는 거기다 대고 집을 팝니다. 이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정보만 받았고 다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보도 받은 거죠.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일례를 말씀드리면 증권사에 있을 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세미나를 막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은 동네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근데 압구정동에 갔는데요. 세미나실이 꽉 찼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잖아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생각이네. 더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집을 팔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만 가서 세미나 듣고 내 얘기는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 만들겠다. 그래서 제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했어요. 근데 무료로 했더니 더 안 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적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책 얘기도 하지만 저희 모든 컨텐츠의 기반은 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글을 쓰고 레포트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정보가 각인되려면 인풋이 있어야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기 보상 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내가 진짜로 좋아하면 많이 오게 해야 돼요. 내 집 앞에서 만나. 이러면 가면서 계속 내가 왜 가고 있지? 좋아하니까.
이런 심리가 생겨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품이 많이 들수록 좋아지는 감정이 커진다고요. 저는 모든 정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레포트를 30페이지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읽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그래, 이거 가치 있는 거니까. 내가 졸려도 읽어야지. 사실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오래 남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광수대복덕방이 독립리서치 회사거든요. 독립리서치라는 말에 방점을 제가 찍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리서치를 행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는 주식도 분석할 수 있고 글로벌하게도 분석이 되니까 그런 스펙트럼을 좀 넓혀갈 계획이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일하면서 제가 분석되는 자료들이 많이 인용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분석하는데 인용 자료를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자료 쓰고 한국부동산원 자료 쓰고 근데 광수대복덕방 자료를 인용하는 그 정도의 어떤 레퓨테이션을 좀 쌓고 싶다. 그게 이제 저의 목적이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리서치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보게 해서 수익적 관점이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그 지식이나 리서치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고 그 최선을 다하는 일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그게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악한 곳에 그리고 좀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를 하고 투자에 대한 얘기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혹시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 사회적으로 좀 여류에 있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을 갖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돈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돈 벌게 해주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이로운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하는 일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이게 파워풀할 수도 있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너만 알고 몰래 투자해. 이런 거면 돈을 1,000만 원 벌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돈을 벌면 저는 이게 15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저도 돈을 많이 벌 거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모델이 되고 싶죠. 묘비명보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살았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빠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아빠 유명했어. 우리 아빠 뭐 했어. 이거보다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살았어. 새벽에 그렇게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나 잘 못 놀아줬지만 열심히 살았어.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 사실 제가 유튜브는 많이 나가지만 이제 매일 부동산 얘기를 하고 뭐 이러냐고 좀 지쳐 있는데 책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말씀드렸고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쌓으시고 그게 결국에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잘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천 명이 봐도 뭐 100명이 봐도 그 100명이 받은 임팩이 얼마나 크느냐. 사실 우리 그 명칭도 그렇잖아요. 숫자보다도 개개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